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머리 아저씨의 영어 중국어 제2탄 중국어 편입니다. 제목을 왕기초라고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어 하나도 몰라도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재밌게 꾸몄으니까 한번 즐겨보시죠. 우선 중국어를 배우려면 중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중국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옛날 훈민정음 1446년에 공포된 훈민정음을 좀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즉 나라에서 쓰는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시기는 조선시대였는데 세종대왕이 계실 때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명나라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둥기기라는 말이 나왔을까? 분명히 중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명나라가 처음에는 난징, 남경이죠. 난징에서 수도를 정해서 지내다가 세종대왕이 있던 그 시기는 북경,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살펴보면은 이 시기에는 대부분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글이 그 당시 없었을 때니까. 뭐 명나라뿐만 아니라 조선, 그 밑에 뭐 태국이니 다른 나라들도 다 한자를 써서 의사 표현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자가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뭐 그 제주도 같은 경우 말에서 보면은 뭐 혼조업소에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표준말로는 어서 오세요 하는 말이거든요. 조선 우리나라 자체도 이렇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을 정도였었는데 이 넓은 명나라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뭐 같은 한자를 놓고 읽는 법도 너무 다르고 해서 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 같이 딴 나라에서 뭐 그 명나라와 대화를 하려면은 어떤 표준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여러 표현 중에 이 중국이라는 표현은 명나라의 수도가 있는 지역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쪽은 남국. 그죠? 북쪽은 북국. 동쪽은 동국. 이런 형태로 불렀던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은 나라라기보다는 한 지역, 수도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쉬운 생각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훈민정음은 그 당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불리던 한자를 읽어낼 수 있도록 표현한 세계 최초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어 읽는 법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국은 이 나라 이름이 되었죠, 아예. 그리고 한자도 예전에 쓰던 복잡한 형태의 한자가 아니라 아주 간략화된 한자예요. 이거를 우리는 간체, 간략화된 한자라고 부르고 있고 중국 전체에서는 간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던 이 복잡한 형태의 한자하고 달라서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한글을 통해서 중국어를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은 공식적으로 로마자로 중국어를 읽도록 하는 병은 표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읽는 법도 바뀌었죠. 둥귀기 아니라 쫑구어 이런 식으로 읽는 법도 바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 바뀌어가고 있죠. 그다음 중국은 보면 현재 베이징이 수도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샹하이가 상업도시로 굉장히 큽니다. 뭐 인구가 뭐 2천만 명 수준이고요. 그 다음 뭐 사천 탕수육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촨성 거기 뭐 원앙허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심천, 션전이죠. 션전이 있고 그 아래 바로 아래에 그도 굉장히 유명한 홍콩, 뭐
이게 광둥어로는 광동성에서는 홍콩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징이나 이쪽에서는 샹하이 이런 데서는 시안강 뭐 이렇게 원래 표준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그 지역적으로 예전부터 쓰던 언어라서 홍콩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중국에서는 언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이 광둥어라고 해서 광동성 이쪽 옛날 초나라 지역이죠. 이쪽 초나라 지역입니다. 초나라, 위나라, 총나라 옛날 삼국지에 나오던 그 유명한 지역이죠. 이 그 니하오 안녕하세요 하는 니하오가 이 즉 광동성 이쪽에서는 네이하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는 이 로마자 병음 표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따라서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한국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수어.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하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영어는 반대죠. 수어. 나는 갔어요. 학교에. 이런 형태입니다. 나는 탔어요. 자동차에. 여기서 목적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 이걸 다 한 덩어리로 해서 그냥 목적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제가 뭐 문법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는 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도 보시면은 주어, 수어, 목적어 뭐 유사해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드릴게요. 한국어에서 나는 그를 불렀다. 뭐 지나가는 사람은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불러요. 부르고 나서 보니까 걔예요. 그래서 나는 불렀다. 그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쭉 이렇게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퍼져가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I called him.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죠? 나는 불렀어요. 누구를? 그를.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제가 일단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로 중심이라고 좀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 순서는 비슷하지만 약간 영어하고 중국어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수로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단어를 잠깐 볼게요. 부르는 게 뭐예요? 얘들은 짜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짜오 타, 짜오 타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하죠? 한 번 더 볼게요. 중국어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배우면 되죠. 중국어 별거 있나요? 우리나라 언어의 70% 이상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 아자예요. 우리말로 나. 그 다음 짜오, 이게 부르짖을 규예요. 여러분 절규라는 말 들어봤죠? 절규할 때 쓰는 규입니다. 그 다음 타인할 때 쓰는 타예요. 모르는 글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표현이 나 자가 그 다음 부르짖을 규는 짜오, 그 다음 타는 타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를 뿐이에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한테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워가 뭐냐? 이게 나라는 의미인데 왜 나가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워는
이거 혹시 아세요?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죠. 요거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창이 3개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즘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걸음 치우거나 할 때 쓰는 이런 그 삼지창이 있는데, 요거가 어떻게 이 글자가 됐는가를 보시면은 요 오른쪽,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오른쪽은 창을 의미해요. 창대입니다. 창대, 창. 이렇게 해서 하나, 요게 점으로 바뀌었고, 요게 줄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창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삼지가 있어야 되죠? 손가락 3개처럼.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2개가 합쳐가지고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내가 됐죠? 나라는 의미가 왜 됐나 한번 좀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더 볼까요? 우리가 사냥을 가요. 사냥을 갈 때 이 삼지창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제 뭐 맹수를 잡으러 가거나 할 때 뭐 흩어져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매복하거나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하면 대답을 해야죠. 그죠? 이 속에 창이 들어있어요. 창 들고 갑니다. 그러면 나 여기. 또 아무개는 나 여기. 또 아무개. 나 여기. 이러다 보니까 이 창이 우리 내지는 나를 가리키는 신호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계속 쓰이다 보니까 이게 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한자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라는 의미로 인식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요? 다음 거. 예. 짜오. 그죠? 짜오, 타. 이렇게 했어요. 이 짜오. 이 부르짖을 규. 왜 이게 부르짖을 규가 됐을까요? 잘 보세요. 요거 입구자가 있죠. 요거 사람입니다. 간단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요? 니처럼 되어 있는 이 글자가.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요 끈으로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건 사람이고 왼쪽에 요건 사람이에요. 요건 끈으로 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끈에 묶여 있어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와주세요 하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게 부르짖을 규가 된 겁니다. 발음은 뭐 짜오라고 해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의미는 부르짖을 규다. 쉽죠? 사람이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타는 왜 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남이에요. 남이라는 의미인데, 이 타는 잘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 살모사예요. 살모사. 뱀이 혓바닥이 이렇게 2개 나오고 이 무서운 살모사 머리가 있죠. 그다음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요렇게 변형된 겁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요게 혀가 요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는 게 요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웁니다. 다시. 지우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지웁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거는 뱀을 의미해요. 뱀은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뱀도 무섭고 맹수도 무서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과 다른 현상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성이라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다른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사람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我叫他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중국어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단어를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어 시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중국어가 영어하고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고 문장 순서가 한국어하고도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앞에는 뭐 영어랑 동일한 것만 했는데 한번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다시 볼게요. 한국어는 나는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탔다 이렇게 해서 탔다라는 걸 맨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면 영어는 일단 타요. 타고 나서 보니까 자동차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뭐냐 봤더니 그가 운전하던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 그대로 이렇게 해서 뭐 영어를 쓰면 I got in a car, he was driving 이렇게 하는데 중국어는 집중하세요. 중국어는 주어 수어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처럼 수식을 해요.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타는 겁니다. 자동차에 타고 나서 그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타기 전에 이미 그가 운전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중국어는 이 수어 위치를 딱 바꾸면은 수식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뭐 문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중국어를 혼합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어는 자연현상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어하고는 요 수식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니까 요 부분은 잘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어는 나는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는 나는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단어는 다르겠죠. 我上了他开的汽车 이런 식으로汽车가 뭐 자동차입니다. 기차죠. 우리말로 읽으면은. 근데 얘들은 이걸 자동차라고 불러요. 이렇게 단어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수식은 한국어랑 동일하다. 뭐 수로만 앞에 갖다 놓으면 뭐 문법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단어를 보시면 여기 생소한 단어들 이렇게 10개자가 있는데 이 개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만 쏙 빼가지고 간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기를 카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차도 이렇게 좀 복잡한 거를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렇게 있던 뒤에 있던 걸 앞으로 옮기면 됩니다. 너무 쉽죠? 문장 순서는 주, 술, 목. 수식어는 한국어처럼. 거기다 중국어를 넣어 볼게요. 我上了他开的汽车 汽车 그죠? 汽车 기차예요. 기차 우리말로. 그런데 얘가 자동차고 진짜 기차는 火车 이런 식으로 해요. 火车 화차예요. 화차. 화차가 기차입니다. 석탄 떼서 불 펑펑펑펑 펑펑펑펑 하는 그런 차가 기차인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다르니까 이런 단어들을 외우시면은 하나씩 중국어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주, 술, 목 순서로 말하면서 한국어처럼 수식하면 되고요. 문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국어는 그런 거에 비하면 문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거의 뭐 이 강의 하나로 문법은 다 끝나셨다고 볼 정도로 쉽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조금씩 뭐 전치, 후치 이런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런 거는 마이너한 거고 기본 구조는 여기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중국어를 중국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단어 한 번만 들으면 안 까먹어요. 맨날 쓰고 있는 단어예요. 단지 한글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거를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영어 시간인데요. 1회 첫 번째 시간에 자연현상에 따라서 영어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었죠. 요거를 좀 더 긴 문장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길게 뭐 표현을 좀 해서 문장을 멋있게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